악법도 법이다. 하지만 잘못된 법은 개정하자. 농지법의 근간이 되는 경자유전,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알고 법을 개정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농민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죠. 세종에 가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쌀값은 농민값, 쌀값을 보상하라. 자, 쌀값 하락 조장한 농림축산식품부 규탄한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굉장한 분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지법,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정책하고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농지법을 우리가 체감하는 분들의 생각들은 너무 틀리다. 정말 괴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LH 사건이 터진 이후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이런 칼럼을 냈습니다. 농지 투기 근본으로 막을 것.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에 맞게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허점을 메워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을 보면서 농민들이 한 댓글을 한번 볼게요. 자, 농어촌입니다. 돈 없는 농민들 간 무슨 돈이 있어 매매 거래가 되겠는가. 이거는 농촌과 농부를 완전히 토초와 괴멸시키는 악법이다. 제일 밑에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잖아요. 경자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지을 농민만 농지를 사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 없는 농민들끼리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양심 좀 있어라 하는 얘기죠. 진짜 양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마을운동입니다. 자, 정당한 투자는 허용해서 자본이 농촌에도 들어와야 농민도 산다. 농민들도 자본이 농촌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분노한 농사꾼입니다. 대선에서 박살이 더 나봐야 정신 차릴라 보군요.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에서 박살이 났죠, 민주당이. 농민들의 마음,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얻지 못하고 있죠. 이 나라 앞날이 내부정보 이용 투기만 잡으랬더니 오보들 하고 앉아있군요. 투기와 투자는 좀 구분해라. 지금 투기를 막을 거는 국회의원 당신들이야. 그리고 고위공무원들 당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조그만 사람들이 와서 농지를 사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끝나고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자,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 농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까? 이런 고민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유전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파가 있고요. 그리고 찬성파가 있는데, 자, 경자유전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왔거든요. 보겠습니다. 정작 경자유전의 발상국인 대만은 1993년 일찌감치 경자유전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헌법에 금과 옥조처럼 들어간 경자유전은 사실 중국과 대만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순원이 처음 언급한 말이다. 신해혁명을 일으킨 순원의 핵심 이념인 삼민주의 가운데 민생주의의 핵심 내용이 평균 직권이었고, 이를 떠받치는 핵심 슬로건이 경작자가 그 밭을 소유한다는 뜻의 경자유기전이었다. 자, 경자유전이 중국을 거쳐 대만을 거쳐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땅을 소유해야 된다. 약간 공산주의적 개념이죠. 이제까지 실험해왔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조금 더 나은 제도다라는 걸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자유전도 사실은 공산주의적 생각인 거죠. 헌법에 경자유전이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고 농민들은 가난하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념이었던 경자유전의 원칙은 소작제 금지로 1960년 헌법이 등장하고 1987년에는 헌법에까지 명시되었다. 어느 면에서 법률적으로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도시화, 공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960년대 전체 인구의 50%가 넘던 농업 종사자는 2020년 4% 수준으로 1,500만에 가깝던 농촌 인구는 2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 경자유전도 좋지만 우리가 도시화 공업화되면서 농업 인구가 엄청 줄었잖아요. 그래서 독점하던 이런 지주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인 경제유전이 사실은 지금은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옛날의 패러다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수정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경제유전의 원칙이 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시대는 대략 2차 대전 직후인 1940년대 후반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상황에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실상은 이미 약화된 패전국의 기득권층의 기반을 와해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실제로 승전국 가운데 자발적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인데요. 한국 경제는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4% 수준이고 농업의 국내 총생산액의 비중은 2% 미만이다. 그러니 전체 2%를 가지고 소득 분배를 평등하게 하겠다며 경제유전을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블로그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부가가치가 2%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그 이유를 경제유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농업 생산이나 농업 인구의 비중을 볼 때 1950년대와 같이 소득 분배를 이유로 경제유전이나 소작제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다음으로 농업의 특성상 작용이 생산성이 높다는 이유로 경제유전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이미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된 상태이고 만일 임차보다 자영이 생산성이 높다면 시장에서 임차농은 퇴출되고 자연들의 자영농이 지배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소작제조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소작제도 웃기죠. 소작농을 임차인으로 보는데 사실은 소작제도는 없어졌어요. 지금 농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민의 평균 연령이 66세가 넘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땅을 빌려주면서 뭐 돈도 받을 수가 없고 곡식 조금 받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소작제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를 금지하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실에 아주 그냥 정말 필요 없는 일인데 지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해야 되고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고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소작제도 금지 때문에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만 임대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악법도 보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이 불합리한 거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유전 소작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경제유전 하지 않으면은 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지가 없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식량 안보가 너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구조가 왜곡이 된다. 그래서 농어촌 이쪽에는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2%대잖아요. 그리고 생산력이 저하된다.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식량 안보 걱정하는데 지금 식량에 대한 네트워크, 전세적인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융합해 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농지법을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